이게 지금 반등을 할 때, 그러니까 저점을 치고 반등을 할 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다시 눌려도 다시 튀어오르느냐,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어떤 주식은 이게 튀어 올랐다가 다른 애들 튀어 오를 때 이제 반등하면서 튀어 올라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팔렸으니까. 그래서 이게 내렸다가 튀어 올랐는데 튀어 올랐다가 눌리고 다시 튀어 오르면서 이 고점을 갱신하고, 이제 짧은 차트에서겠죠. 지금 아직 일봉들은 그 트렌드가 4시간에서 아직 트렌드들이 안 돌아섰으니까, 그러니까 짧은 거 뭐 30분, 1시간 이런 데서 이렇게 튀어 올라야 되는데 이렇게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걔는 다음 반등에 올라갈 때 가는 섹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점에서 계속 위쪽으로 테스트하고 위쪽으로 테스트하고 밀리더라도, 밀렸다가도 저점을 깨지 않고 다시 튀어오르고, 뭐 이퀄이라도 치고 다시 튀어오르고 다시 튀어오르고,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유유 패턴이죠. 이렇게 하면서 브릭아웃 해서 브릭아웃 한 다음에 다시 눌릴 때 여기 저항이 됐던 데를 지지로 잡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애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기준을 잡는 게, 보통 피보에서 여러 라인이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바닥 찍고 반등할 때 보통 여기까지는 간다고 봐요. 데드캣 바운스로. 데드캣 바운스로 가는데, 이 데드캣 바운스를 살리려면 38 여기까지 클레임을 일단 해서 올라가 줘야 돼요. 이걸 뚫고 올라가 줬다가 지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61.8 여기를 클레임하고 내려오면요, 내려오면서 눌렸을 때 이 38 라인 이걸 깨지 않으면 얘는 간다고, 그러니까 이 파동, 이 내렸던 거에 대한 조정을 끝냈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조정이 끝났냐 안 끝났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데드캣, 그냥 데드캣 바운스에서 끝내는 애들이 있다고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점을 찍으면서 다 과매도에서 튀어 오르는 게 처음엔 데드캣 바운스. 그래서 여기까지는 데드캣 바운스 본다고요. 근데 데드캣 바운스를 살려서 이 38 라인을 클레임할 만큼 힘이 있느냐, 위로 올라갈 힘이 있느냐, 이제 그걸 봐야 되는데, 그 강도를 보는데 그러니까 매크로적인 조건이 금리를 올리고 그럴 때 마진율을 지킬 수 있는 기업 섹터, 그게 어떤 거냐, 이제 그거를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 그거는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섹터가 로테이션이 되잖아요. 잠깐만요. 차트 하나 가져올게요. 요 차트. 여기 보면 이게 주홍색이 마켓이 파동을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경기 사이클이에요. 파란색은. 이 경기 사이클이 꼭지에 갔을 때 이제 유틸리티, 리얼 에스테이트, 그 다음에 컨슈머 스테이플 막 이런 걸로 옮겨 타라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거 나오죠. 그리고 파이낸셜, 은행주들 막 끝판에 좋았다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떨어지면서 다시 테크놀로지하고 이게 섹터가 로테이션 되면서 이 테크놀로지들이 바닥을 치잖아요. 바닥 치면서 걔네가 받아서 얘네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경기 사이클이 내려오면서 가장 저점을 찍었을 때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게 테크놀로지랑 인더스트리랑 디스커셔널이랑 얘네들이 받아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머티리얼들. 그래서 왜 우리 한참 머티리얼들 난리 났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에너지가 받고 헬스케어 받고, 그러니까 요 로테이션이 계속 돌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돌아서 올라가니까 그래서 XLI랑 YIT, 그러니까 인더스트리얼이랑 그 다음에 트랜스포테이션, 걔네 여기에 해당하는 애들이 바닥을 찍고 도는지를 봐야 된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보로 볼 수 있는데 피보에서는 지금 이렇게 피보 선이 있는데 이 피보에서 가장 중요한 건 0.5 중요하고요. 요거를 38이 중요하고 618 중요해요. 그래서 요 세 선을 가지고 이 가운데다 놓고 여기 선이 세 개가 이렇게 색깔을 그러니까 피보를 볼 때도 데드캣 바운스까지 보고 그 다음에 진짜 반등 보고 뭐 이렇게 눌림 보고 할 때 중요한 선이 요 세 선이에요. 요 세 개. 요 세 개인데 요때 이것만 보고 사실 구분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중심선을 30선을 봐요. 이거는 뭐 20선을 보시는 분도 있고 50선을 보시는 분도 있고 뭐 200선을 보시는 분도 있고 200선 보시는 분 같은 경우에 이제 주봉에서 틀어놓고 보시거나 아주 크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그런 경우에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30선이 중심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서 얘네는 왔다 갔다 하잖아요. 8일선, 17일선 맞지? 얘는 뭐냐? 이 노란 애는 뭐지? 이건 따로 그어놓은 것 같아요. 이게 8일선, 17일선, 31선인데 좀 확인할게요.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뭐뭘 틀어놨지? 파라볼릭 크로스오버를 틀어놨구나. 그래서 8일선, 17일선, 31선 그리고 얘는 이거 차트 세팅한 거는 이거 제가 쉐어해 드린 거 있어요. 여기 어디있지? 차트 세팅 가면 여기 요거 맨 마지막에 요거 TD 차트에 요거를 해서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세팅을 해서 이제 피보는 그때그때 맞춰서 계속 바꿔서 그려야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서 보시는데 이렇게 요 세 라인을 가지고 중심선을 30선 얘를 놓고 보니까 가장 강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 이 파동에서 내려올 때 가장 강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38.2인 거예요. 지금 상태로는. 그러면 나는 이 30선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이 38을 깨고 올라가서 요걸 지지를 받느냐. 그러면 그렇게 만드는 게 나올 수 있으면 얘는 이 조정을 끝내고 데드캣 바운스가 아니라 트렌드를 바꿀 수 있는 처음엔 단기적으로 시작하죠. 트렌드를 바뀔 수 있는 여기에 그렇게 한번 바꿨었잖아요. 여기를 바꿨었다가 실패한 거죠. 그러면 여기 구간을 한번 예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처음엔 헷갈리는데 자꾸 보면 괜찮아요. 요 구간 이렇게 해놓고 요 구간이었죠. 그러면 가장 고점 하이에다가 가장 로우에다 찍어서 피보를 그렸어요. 피보를 그리면 여기 30선 있죠. 요 30선이 해당하는 데가 여기까지는 50 피보 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를 올라갔어야 됐어. 여기 저점 찍을 때만 해도 이 위로 올라가야지 반등 트렌드가 생기겠구나 했는데 이제 차트가 계속 줄줄줄 흘러내렸죠. 흘러내리면서 다시 반등을 했는데 38 라인을 트렌드를 바꾸려고 트라이를 했죠. 여기 이렇게 요 라인 38 라인을 클레임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깨져버린 거예요. 다시 깨지면서 이 23.6 요거를 깨고 내리는 순간 여기서부터 시도했던 이 반등은 나가리가 된 거예요. 이거 깨는 순간 나가리가 됐어요. 그러면 다시 해야 되는 거야. 이때 요렇게 38을 이렇게 깨고 올라갔을 때 이 30선이 이 밑에 있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지지를 받아줬죠. 얘를 살리려면 요걸 지지받으면서 계속 올렸어요. 지지받으면서 올렸는데 여기서도 한번 트라이 했는데 깼다가 트라이 했거든요. 깼다가 트라이 했는데 바로 다음날 실패했어요. 왜냐면 이 30선이
이 피부 라인 23과 38에 걸쳐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횡보라도 하고 요 바닥 여기서 만들어져 있는 요 박스, 요 트레이딩 레인지 요걸 깨지 말았어야 했어요. 요걸 깨는 순간 이 반등은 이제 실패한 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반등을 할 때니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뭐 전에는 고점에서 어떻게 깰 때 헤드앤숄더를 계속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은 반등을 했을 때 그 반등을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되어야 성공하나. 그러면 단기적으로 볼 수 있고 장기적으로 볼 수 있고, 여기 처음부터 시작했던 이 큰 전체 추세가 내려왔던 이 큰 조정, 이거는 뭐 색깔을 하나 빨간색으로 이렇게 바꿔놓고, 얘는 이제 빨간색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내렸을 때 어떻게 됐나 봤죠. 그래서 이거 실패했죠. 그러면 얘는 이제 꺼버리면 되지. 아이고, 다 꺼져 버렸네. 그러면 다시 그으면 되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린 이 전체 파동의 조정이 끝나려면 이 저점을, 여기에 있는 요 저점을 깨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깨면 다시 그려야 되니까 깨지 않는 조건으로 일단 여기까지는 데드캣 바운스인 거예요. 근데 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었던 짧은 피부에서는 내용이 달랐죠. 여기를 올라가고 나면, 그리고 나면 이제 요거에 내린 거에 대한 파동을 살릴 수 있는 찬스가 오는 건데, 전체 파동으로 봤을 때는,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여기까지 올라가 줘야 되는 거예요. 412.94. 이거는 반도체 섹터죠. 얘가 이 위로 올라가기 전엔 어린 반풍러치도 없다. 여기까지는 데드캣 바운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봉으로 보니까 얘는 지금 기준선을 30선으로 잡으면 돼요? 안 되죠. 38하고 가장 가깝게 움직이는 게 일단 200선이니까, 아, 얘는 200선을 클레임하러 올라가는 걸 하겠구나 하는데, 여기 한번 트라이 했죠? 트라이 했다 이제 실패했어요. 그럼 다시 트라이해서 올라갈 때 성공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또다시 실패를 한다면, 실패를 해서 저점을 깬다면, 그러면 정말 무서운 하락이 뭐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가 실패를 하면, 이 전체에서 내려왔던 거에 대해서 이제 실패를 하면서 저점을 깬다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무서운 거시기가 올 찬스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이게 한 번에 그렇게 깨질 수도 있지만, 여기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뭐 다섯 번 트라이 하면서 이제 깨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깨지는지 지지 저항을 봐야 되는 때이고, 그거의 기준을 피보를 잡되, 그 피보에서 일봉에서는 지금은 200선을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4시간 스윙 뭐 이런 데서는 이평선이 좀 달라지죠. 기준 잡는, 이렇게 짧게 보는, 이렇게 여기에서부터 짧게 보는 파동에 대해서는 이제 30선 기준을 잡아서 요 스윙 하이와 이 스윙 로우에 이거의 하락에 대한 조정을, 이거를, 요 하락을, 트렌드를 바꿔버리려면 여기 위로 올라서야 된다. 여기 요 30선 있는데 366, 요거를 클레임하러 올라갈 건데, 그걸 살리는지 안 살리는지 봐야 된다. 뭐 이게 이제 이렇게 이걸 속스로 얘기를 드리면 또 질문을, 다른 거는 안 돼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다른 거 똑같아요. 얘도 여기 요 작은 걸로 잡아서 봤을 때 얘를 살리려면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잡고, 여기겠죠? 얘는 일단은 성공해서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데, 잠깐만. 여기 마지막 요거를 무슨 색으로 바꿔야 잘 보일까? 노란색으로 바꿀게요. 그래서 얘는 1이 그러면 얘는
이 노란 거에 38 여기죠. 여기까지 올라와 줘야 되네요. 382. 요 위로 올라와서 만약에 395 여기까지 이 위로 올라오게 되면 이 395까지 올라오게 되면 이제 여기는 이제 갭이 있긴 한데 이 갭 클레임하러 올라가면서 성공해갖고 눌림을 작게 주게 되면 일단은 요만큼 내린 거에 대한 요거에 대한 이거에 대한 반등에는 일단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클레임 하고서 지지 받으면서 여기 깨면 안 되죠.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요 자리 깨면 안 돼. 390 몇이? 396.24. 이때 조건은 이 저점을 깨지 않는다. 요걸 잠깐 설명드리려고 라방을 켰어요. 이따가 12시 반에 올게요.